자, 다음번 38번 글의 삽입 문제죠. 여기 들어가 알맞은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유전형질 중에 상동형질, 상사형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내용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나 EBS 지문이나 이런데 이 homologous trait와 analogous trait, 상동형질, 상사형질은 이거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은 그때 계속 얘기한 것처럼 A, B, C 유형 중에 하나 중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A, B, C 유형 중에 A유형인지 B유형인지 C유형인지. A유형은 아까 37번에서 봤던 this, that, the, such 그런 힌트가 여기 있는 거. B유형은 A유형이 만약에 2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는 거, 들어간 거. C유형은 아예 단절감이 일어나는 거. 자, 이건 어떤 유형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동형질은요, 자, homologous. 이게 동일한 형질이라는 뜻입니다. 대조적으로. 그럼 대조적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힌트죠. 뭔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어야겠죠. 아마 그 선생님은 이걸 읽으면서 난 homologous trait가 뭔지 아니까 analogous trait가 끝난 다음에 그 상사 형질이란 게 끝난 다음에 homologous trait가 나오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편하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may or may not have.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형질, 이것은 공통의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 공통의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 알겠죠?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내려온 거야. descend, 물려받다, 내려오다. inherit 비슷한 거죠? 뭐로부터?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야. 그리고 따라서 여기까지가 and hence까지가 and so처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d thus 이런 것처럼 따라서 have some common structure,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뭐 어떤 공통의 구조냐면 그들의 존재가, 그죠? 다시 한번, 그들이 뭐였다는 거? 그들이 같은 기관이었다는 걸 가리키는 공통의 구조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기관이죠. 가리키다죠. indicate 하면 주격관계 대명사죠. 공통 구조를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동형질의 예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뭐가 상동형질일까요? 박쥐의 날개랑 그 다음에 말의 앞다리. 얘는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공통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얘네들은 공통의 조상, 말과 박쥐의 공통의 조상에 둘 다 이건 앞다리가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로 변한 거란 겁니다.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야. 구조를 따져보면 박쥐의 날개랑 그 지탱하는 뼈 있죠? 그거랑 말의 앞다리의 뼈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걸 비교해보면 같다는 거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상동형질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원래 같은 기관이었다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 어류의 지느러미 있죠. 그죠? 이것과 새의 날개는 같은 거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게 기능이 다르잖아. 하나는 물속에 헤엄치고 하나는 나는 거잖아. 물론 이동하는 데 쓰니까 기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 근데 이 어류와 새의 공통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네들한테는 같은 기관이었다는 거지. 그게 상동형질입니다. 가봅시다. 생물학자들은 구별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동물의 계통을 밝히고 싶은 거야. 이 동물이 이렇게 많아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지? 계보도. 이 동물의 계통, 얘가 어떻게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원인을 찾아가야 되잖아. 이럴 때 그 손이나 발이 있는지 기관이 어떤지 이런 걸 구분하거든. 유사한 게 뭐가 있는지 찾다 보니까 이런 분류법을 사용한 거야. 자, 이게 상사형질이라고도 유사한 형질. 이게 어넬러지에서 나온 거죠. 유사. 이 상사형질은 특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중에 analogous trait가 먼저 나오죠. 뭐냐면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발생한 거야.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다른 가지. 그죠? 진화라는 그 나무 있잖아. 진화라는 나무에 다른 가지에서 발생한 그런 거야. 그 진화의 다른 가지, 진화의 다른 계통이겠죠? 다른 가지는 여기서는. 다른 가지, 다른 계통, 다른 계보.
그러니까 기능은 같아. 여기서 핵심은 공통의 기능을 가진다는 거죠. 공통의 기능은 같지만 그러나 어떻다? 다른 계통이야, 진화에. 그죠? 진화라는 그 트리에서. 그리고 and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다? in important sense. 엄밀한 의미에서,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중요한 의미에서 같은 기관은 아닌 거야.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시 보자. 중요한 의미에서 요걸 이렇게 묶어주면 in an important sense, 중요한 의미에서, 왜 이렇게 됩니까? 중요한 의미에서 not the organ, 같은 same organ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기관은 아니고. 그죠? 중요한 면에서, 중요한 의미로서 같은 기관은 아닌 거. 요게 상사형질의 특징입니다. 기능만 같아. 그죠? 그 다음 진화의 계통상 다른 부분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관은, 그죠?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요. 어넬라바스 프레이츠는요. 됐죠? 자, 이거는 이렇게 가야겠다. 지금 선생님이 고민한 게, 순간적으로 고민한 게, 요거 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상사형질은 이런 것이며 상사형질은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요로 연결하기보다는 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끊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쭉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해석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사형질은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상사형질은 이런 것입니다.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진화의 다른 계통에서 일어난 거, 그리고 중요한 의미에서 같은 기관은 아닌 거. 중요한 면에서. 알겠죠? 중요한 의미로서 같은 기관은 아닌 거. 됐죠?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되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로. 자, 그러면 상사형질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죠. 여기 못 들어가겠죠.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야. 유사하게 생겼죠? 공통의 기능 담당하고 있죠. 는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뭐를 위해서 이용되어지고 있어요? 비행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죠. 기능이, 여기까지 뭐야? 기능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의 기능.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방식에서 유사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 유사하죠. 생긴 게. 왜냐하면 비행에 사용되는 그런 기관들, 이것들이 만들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행으로 쓰려면 날개처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쓰임새에서 유사하게 보인다는 거야. 공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나 상사형질이니까 얘네는 공통의 조상에서 나온 같은 유전 계통을 겪은 것이 아니고 같은 기관도 아니어야 되지. 그것들은 발생했다는 거야. 일어났다는 거야. 어떻게? 독립적으로. 어디에서? 진화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으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아무것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어디에서? 비행에서 그들의 쓸모를 넘어서, 그들의 이용이죠. 비행에서 그들의 사용을 넘어서 공통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조건이 다 들어와 있죠. 그죠? 공통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는 요게 뭐예요?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진화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의 다른 계통에서 발생했으며 공통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기관도 아닐 겁니다. 얘네는요. 자, 계속 가봅시다. The wing, 박쥐와 하나 예를 더 들면 이것도 상사형질의 예가 되겠죠.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어디까지가 주어입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죠.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숨어있는, 예를 들어서지, 그지? 예를 들어서 없어도 요거의 예가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상동형질의 예지. 다른 기능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앞다리, 폴림 하면 앞다리야. 앞다리의 변형이라는 거야. modification, 수정이라는 거야. 뭐에? 포유동물의 조상이죠. 모든 포유동물의 조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이야. 그러니까 뭐야? 진화의 계통이 비슷하며 그 다음에 같은 기관이었다는 거지. 앞다리였다는. 따라서 그들은 공유합니다. 비기능적인 뭐를 공유해?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합니다. 어떤 것? 그래서 구조가 같아. 뼈의 개수라든지 뼈의 개수와 같은 기능과는 관계없는, 그리고 그 뼈들이, 여기서 대의는 뭐겠습니까? 요 대의는 뼈들이겠죠. 보온즈입니다. 뼈들이 연결되는 그 방식과 같은, 그죠? 그 방식이 어떻게 그것들이 그 기능들, 특징들이, 그죠? 비기능적인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들이 연결되는 방식과 같은, 뼈의 수와 같은, 몸과 같은이죠. 비기능적인 특징들을 그것들은 공유하게 됩니다. 요 대의와 요 대의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요 대의는 박쥐와 말이고, 그죠? 박쥐의 뭡니까? 날개고, 말의 앞다리죠. 그것들은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합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뼈의 개수와 연결되는 방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사성과 어넬러지, 원래 어넬러지는 유사성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것? 상사성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요거는 허멀러지 하면은 동종의 동일한 거거든요. 이건 상동성. 요걸 구별하기 위해서, A와 B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discriminate도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differentiate도 쓸 수 있고, 저번에 써줬죠? discern도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tell A from B, know A from B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A와 B를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대개 뭐를 봅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는 겁니다. structure. 기관의 구조를 본다는 거야. 생김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뼈의 개수가 같은지. 그리고 집중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그들은 대개 이걸 보고 집중합니다.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질이죠. 가장 쓸모없는 특질.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트리뷰트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특질, 속성.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러 번 써줬습니다. 그죠? future. 그 다음에 trait.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characteristic. 이런 거 있죠? 특징. 이것의 쓸모없는 특징. 왜?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동형질은. 그래서 기관의 구조와,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의 가장 비기능적인 쓸모없는 특질을 갖다가 어떻게 집중합니다. 상동형질과 상사형질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생물학에서 구분한 두 가지 의미의 유사성인 상사성과 상동성. 됐습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나중에 꼭 써먹을 날이 옵니다.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에 나올 겁니다. EBS 교재나. EBS 교재는 결국 여러분이 고3 가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이걸 어차피 하잖아요. 고3 가면 지금까지 뭐 거의 교과서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 나올 거라 이겁니다. 또는 그 전에라도 혹시 오림포스는 이제 안 할 것이고 2학년 되면 1학년 때 보통 하니까 2학년 되면 요즘에 뭐 전국 기출 EBS에서 나온 전국 기출 모의고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거 많이 사용하더라고. 또는 리딩 파워 같은 거. 뭐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쪽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정리. 알겠죠? 글의 구조 정리 잊지 마세요. 요거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